쿠버네티스를 소개하고 탈로스 온프레미스로 실습까지 진행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전현입니다. 일단 먼저 이게 뭔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갑자기 하면 안 되니까. 쿠버네티스가 뭐냐면은 일단 얘는 공식 문서에 있는 걸 긁어온 거예요. 컨테이너화된 워크로드와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이식할 수 있고 확장 가능한 오픈소스 플랫폼이고 선언적 구성과 자동화를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이게 제가 나중에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간단하게는 우선 일단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가 뭐고 도커가 뭐고 이런 것까지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스킵하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왜 쿠버네티스를 써야 되냐 하면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확산하고 서비스 확장 축소에 용이하고 상해 복구를 잘해주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은 원래 서비스를 저희가 처음 배포할 때는 되게 간단한 서비스를 배포를 했어요. 그런데 얘가 확장이 되면서 뭔가 DB도 더 많이 추가되고 뭔가 무슨 카프카도 쓰고 프론트도 새로 넣고 그런 식으로 추가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포해야 될 컨테이너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일일이 관리하다 보면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가 나왔다. 그리고 또 확장 축소 이런 것도 너무 유명해서 그런 게 있죠. 트래픽이 늘어날 때는 이제 하드를 늘려가지고 컨테이너를 늘려가지고 수평적 확장을 한다. 그런 게 용이하다. 이것도 롤링 업데이트, 롤백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롤백이야 다들 아실 거고 이제 롤링 업데이트는 하나씩 이제 만약에 제가 서버를 3개로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로드 밸런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서버를 하나하나 업데이트를 하면은 로드 밸런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동안에도 서비스가 끊기지 않겠죠.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키텍처를 설명할 건데, 이게 제가 약간 죄송하네요. 너무 가독성이 없게 만들어가지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크게 제어플레인이랑 워커 노드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제어플레인은 API 서버라는 게 있어요. 이 API 서버라는 게 저희가 쿠버네티스에 어떤 명령을 내리잖아요. 어떤 서비스를 배포해라, 이런 설정을 써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걸 받아주는 주체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요청하는 것도 받지만 클러스터들끼리도 이 API 서버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케줄러라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 파드라는 단어가 나오죠. 파드는 일단 지금은 그냥 컨테이너 같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드가 적절한 노드에 배치돼가지고 실행되도록 하는 건데, 노드라는 건 이제 그냥 컴퓨터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EC2 하나, 이런 게 노드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 매니저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읽으면 이제 감이 안 잡히는데, 제가 쿠버네티스에 어떤 서비스를 파드 3개로 배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파드가 3개가 잘 떠있는지, 다 돌아가는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etcd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좀 핵심적인 친구예요. 그래서 분산 키값 저장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쿠버네티스에 어떤 서비스를 배포해라 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서비스인지, 몇 개를 어떻게 배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어야겠죠? 그런 걸 저장해주는 친구가 etcd고요. 이 etcd 때문에 거의 고가형성, 그러니까 사실 컨트롤 플레인도 이제 저렇게 써있지만 저것들도 이제 노드들로 구성이 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 노드들을 여러 개 보통 더 가지고 HA 고가형성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하는 이유가 거의 etc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머지 얘들은 사실 날아갔다가 켜도 물론 서비스는 끊기겠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etcd는 한번 날아가면 이제 클러스터가 완전히 망가지겠죠. 그래서 거의 etcd 때문에 제어플레인 노드를 여러 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커 노드가 있는데, 이 친구가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배포돼가지고 파드가 배포돼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친구들이고요. 사실 컨트롤 플레인 노드도 워커 노드 쓸 수 있는데, 네, 일단 구성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서 구성하는 게 정석이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워커 노드의 구성으로는 이제 쿠블렛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실질적으로 이제 각 노드의
배포된 파드들의 관리를 해주는 친구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모니터링하고 보고를 한다라고 합니다. API 서버에. 그리고 쿠브 프록시라는 게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쿠버네티스가 내부 네트워크를 자기가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관리를 해주는 친구고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런타임은 뭐 다들 아시죠? 도커 컨테이너들 이런 거 당연히 또 컨테이너를 실행을 시키려면 있어야겠죠? 그리고 모든 쿠버네티스 CLI 구현체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CLI는 이제 컨테이너 런타임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컨트롤 플레인 안에 여러 가지 API 서버랑 etcd랑 이런 친구들이 있고 워커노드 안에 쿠블렛이랑 프록시랑 이런 게 들어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API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쿠버네티스를 이제 온프레임에 만들 수도 있겠지만 클라우드에 배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외부 통신을 위해서 클라우드 제공자랑 뭔가 소통을 하게 해주는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깨알 같네요. 다시 죄송합니다. 오브젝트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오브젝트라고도 하고, 이제 리소스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파드가 사실 컨테이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는 이제 컨테이너는 아니고요. 컨테이너의 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가 함께 실행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디플로이먼트라는 친구는 파드의 배포 업데이트를 관리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파드가 이제 단독으로 배포되지 않아요. 저희가 파드를 직접 배포하고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보통. 디플로이먼트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라는 친구도 있는데 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쿠버네티스가 내부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클러스터 내부에서 서로 파드들끼리 소통하는 거랑 또 외부에서 파드에 접근을 또 해야겠죠.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네트워크 추사 계측인데 이제 그냥 뭐랄까 직접적으로 설명하자면은 그냥 파드의 로드 밸런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드가 만약에 같은 파드가 3개 배포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어느 하나의 파드에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로드 밸런싱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서비스를 배포하면 됩니다. 그래서 config 맵 시크릿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설정 파일이랑 뭐 시크릿은 아시죠? 다들? 인그레스라는 게 있는데 얘는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인그레스는 이제 똑같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자기만의 네트워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부에 그냥 배포를 하면은 저희가 외부에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외부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외부 트래픽을 받아주는 애들이 인그레스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는 조금 심화인데 스토리지 클래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퍼시스턴트 볼륨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컨테이너를 배포할 때 얘가 뭔가 DB라던가 그런 거면은 영구적으로 저장돼야 되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희가 보통 마운트를 하죠. 보통 마운트를 하는데 이제 쿠버네티스는 그런 거를 직접 저희가 컨테이너에 마운트 해줄 필요가 없고 퍼시스턴트 볼륨이라는 걸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스토리지 리소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PBC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드들에서 PB를 이제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오브젝트고요. 뭐 원하는 용량이랑 접근 모드 이런 거를 명시를 해가지고 요청하면은 그거에 맞게 PB가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가 여기를 보면 동적 생성하기 위한 설정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적 프로비저닝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할 셀스밴은 온프레미스이기 때문에 동적 프로비저닝 기능은 없고요. 그런 거 하려면 이제 따로 다른 설정을 해야 되는데 루크세프라든가 물론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거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아가지고 클라우드에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온프레미에서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동적 생성 안 해주고 로컬에서 하면 로컬 스토리 쓰면은 그래서 저희가 PB를 직접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PB의 분류 같은 느낌만 남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트 풀셋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상태를 가진 파드인데, 파드의 모음인데, 뭐, 사실 파드는 상태가 없어요. 컨테이너도 상태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껐다 키면은 다시 뭐, 이전이랑 아무 상관도 없어지겠죠? 하지만 스테이트 풀셋은 상태가 필요한 이제 서비스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데, DB 같은 거나 뭐,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그런 키네시스 스트링 같은 거, 비슷하게 카프카 이런 것도 상태가 필요하겠죠? 체크 포인트를 저장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스테이플셋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야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이게 파드고요. 파드, 아까 맨 앞에 선언적 구성이라고 돼 있어요. 선언적 구성,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걸 이제 매니페스트 파일이라고 하는데, 딱 요것만 배포를 하면은 nginx가 올라와요. nginx 이미지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도커업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떤 파일로 생성을 해가지고, kubectl apply -f 파일 하면은 nginx가 올라갑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아까 파드를 직접 배포하진 않는다고 했죠? 직접 배포할 수 있긴 하지만 보통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해서 배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디플로이먼트고요. 보시면 이제 스펙에 레플리카, 이게 파드의 개수를 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전 아마 고가 영상을 위해서겠죠? 고가 영상, 로드 밸런싱, 뭐 트래픽을 많이 처리하기 위해서 레플리카를 3개로 설정하고, 매치 라벨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nginx 앱을 선택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로 매핑이 되냐면은, 여기 보면은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템플릿에 이제 메타데이터에 라벨에 앱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을 3개를 배포해준다. 그런 디플로이먼트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중간에 nginx 하나가 죽어도 다시 새로 3개를 맞추기 위해서 배포를 또 다시 알아서 자동을 해주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서비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서비스가 정확히 말하면 타입이 이렇게 나뉘어요. 타입이 여러 개 나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클러스터 IP 타입입니다. 이거는 이제 클러스터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노드 포트라고 이제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게 하고 싶을 때 요 노드 포트, 로드 밸런서 이런 걸 쓰는데, 각 노드의 특정 포트로 외부에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뚫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는 이제 좀 더 좋은 거죠. 뭐 특정 노드의 포트를 뚫는 게 아니라 그냥 특정 IP를 지정해가지고 거기로 들어오는 거를 죄다 로드 밸런싱 해주겠다. 그런 거죠. 클라우드 에이비아 운동에 외부 접근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클라우드가 아닌 환경에서는 이제 따로 또 다른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얘가 좀 쌓이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게, 노드 포트는 클러스터 IP를 구현하고 있고요. 로드 밸런스는 노드 포트와 클러스터 IP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서비스의 매니페스트 파일이고요. 이렇게 타입을 지정해 줄 수 있고, 이제 이 셀렉터로 이제 어떤 파드를 선택할 건지 지정을 해줍니다. 어떤 파드들로 로드 밸런스를 할 건지, 아까 서비스가 파드들의 로드 밸런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실습을 대망에 해볼 건데, 이제 탈로스 리눅스라는 게 있어요. 탈로스 리눅스가 뭐냐면은 쿠버네티스 전용 OS입니다. 그래서 뭐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해서 설계된 불변 리눅스 배포판이다라고 돼 있는데, 불변 OS라는 게 그냥 쉽게 말하면 쉘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 직접 접속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거는 이제 명령어로 해야 돼요. kubectl처럼. 그래서 탈로스 CTL 이라는 거를 써가지고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이렇게 링크가 있는데, 이거를 들어가 보면은 공식 문서고요. 공식 문서에서 이렇게 잘 읽어보면은 따라가면서 실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퀵스타트처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좀 이해는 안 가실 수 있어요. 실습은 이제 베어메탈,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아무 컴퓨터 하나 가져와서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보실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일단 되는데, 여기 링크에 들어가면, 저 엔비ronmental 설치할 거죠? 엔비ronmental 타입 선택해주고, 버전 선택해주고, 아키텍처, 머신, 이제 CPU 타입 선택해주면 되는데, AMD로 하겠습니다. 저 인텔 CPU니까. 시큐어 부트라는 걸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디스크 암호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내가 만약 회사에서 이걸 쓴다 하면 시큐어 부트를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익스텐션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네트워크 관련 확장이라든가 그런 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레이드라든가 그런 것도 여기서 선택해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커스터마이제이션, 뭐 커널 커맨드 입력하고 싶으면 여기다 하면 되고, 이제 이미지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ISO 이미지로 부팅할 거기 때문에 이거 눌러가지고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운을 받으면은 이제 얘를 설치해야 되는데, 다들 OS 설치 디스크로 부팅 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USB에다가 얘를 넣어가지고 부팅 디스크로 만들면 되는데, 부팅 디스크를 만들어주는 앱들이 있어요. 뭐 발레나 에처라든가 그런 걸 써가지고 USB를 부팅 디스크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를 써서.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컴퓨터에 꽂고 부팅을 하면 되겠죠. 부팅을 하면은 이제 부팅이 되는 동안 저희는 탈로스 CTL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ORL을 쓰면은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아, 이거 근데 꺽쇠 꺽쇠가 빠졌던가? 들어갔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안 되시면 혹시 꺽쇠를 빼보시기 바랍니다. 맥은 홈브루로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설치를 하려면은 이제 설정 파일을 좀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설정 파일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제 설치 이미지를 먼저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이게 너무 가독성이 떨어지네요. 죄송합니다. 머신 인스톨 이미지에, 이제, 이게 뭔 URL이냐면은, 아까, 여기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아까 이미지 고른 거에서 요 부분을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슬라이드 쇼 어떻게 했죠? 그리고 이제 설치할 디스크 경로를 정해줘야 되는데, 디스크 셀렉터를 써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디스크에다 여기다가 그냥 파일 경로, 뭐 dev, sda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써도 됩니다. 하지만 디스크 셀렉터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파일 경로는 좀 바뀔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디스크 WWID를 넣으시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찾느냐? 아까 탈로스 부팅이 다 됐으면은, 탈로스 CTL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get disks 해가지고 여기 이게 -n이 노드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 IP를 써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부팅을 하고 나면은 그 모니터에 노드 IP가 떠요. 네트워크 설정 파일인데 이거는 호스트 이름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포트 포딩을 하고 싶을 때는 이걸 쓰시면 되는데 물론 저희 이거 실습 하려면은 라우터 뭐 집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라거나 아니면은 IP 타임 같은 거나 사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랜선 꽂아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 라우터 외부에서 다른 서버에서 접근할 거다 하면은 라우터 외부 IP를 넣어주셔야지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그냥 따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큐어 부트 모드를 하셨을 경우엔 안 했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기본 파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이게 제가 신라DB를 설치하는 거를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너무 발표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절대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한 게 아니고 네, 발표가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뭔 설정이냐면은
파드에 제한이 있어요. 그 보안 때문에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을 해제해주는 그런 설정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는 컨트롤 플레인 노드 한 개로 일단 우선 실습할 거기 때문에 컨트롤 플레인 노드가 워커 노드처럼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설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워커 노드처럼 파드가 스케줄링 될 수 있게 해주는 옵션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생성을 다 했으면은 이렇게 설정 파일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맥 기준이라서 이 환경 변수 설정하는 거는 자기 운영체제에 맞게 좀 바꾸셔야 될 수도 있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여기 엔드포인트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일단 지금은 아까 여기 있었던 노드 IP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생성 이렇게 딱 치면은 컨트롤 플레인 좀 야물이라는 파일 생성이 됐을 거예요.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탈로스 컨피그 파일도 생성이 같이 될 건데 거기에 이제 엔드포인트 이렇게 아까 넣었던 이 엔드포인트를 여기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노드에도 넣어주면 이제 일일이 -n 해가지고 노드 옵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편하죠. 그래서 이제 이 생성된 컨트롤 플레인 YAML 파일을 적용을 해줄 건데 탈로스 CT apply config 해가지고 이렇게 파일 지정해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면은 이제 뭔가 좀 잘 됐다라는 이게 그 표시가 있어. 헬스 체크가 있어요. 그래서 헬스 체크가 이제 모니터에 뜨는데 그걸 보시고 뭐 적당히 된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쿠벤티스 런을 해주시면 됩니다. 탈로스 CT에 부트스트랩 이렇게 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것도 전부 헬시기를 좀 기다리신 후에 쿠브 컨피그라는 걸 생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탈로시티에 쿠브 컨피그 치시면은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클러스터에 노드를 이후에 추가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 아까 생성된 컨트롤 플레인 YAML 파일에서 호스트 네임이랑 설치 디스크만 바꿔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호스트 네임 요거고요. 설치 디스크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이제 뭔가 배포를 해봐야겠죠? 클러스터를 생성을 했으니. 이게 뭐냐. 아까 제가 서비스를 설명을 하면서 서비스 로드 밸런서라는 타입이 있다고 했잖아요. 얘가 이제 클라우드 앱이랑 연동해서 외부 접근을 제공한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온프렘이고 당연히 클라우드 앱이 따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신할 만한 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쿠브 VIP인데 뭐 가상 IP를 제공해주는 로드 밸런서이자 뭐 HA 솔루션이다라고 뭐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용도는 이제 컨트롤 플레인 HA인데 HA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컨트롤 플레인 여러 개 있을 때의 용도고요. 사실 저희는 그래서 그냥 요거를 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로드 밸런서. 동작 방식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ARP랑 BGP가 있어요. BGP는 저희 네트워크 시간에 배우셨던 것처럼 그 라우터 피어링 해가지고 IP를 광고를 해주는 거고요. ARP는 이제 레이어 2에서 ARP 테이블이란 것도 배웠을 거예요. 그거에다가 이제 직접 GARP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IP다라고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노드에서 이제 서비스 로드 밸런서로 배포한 서비스의 외부 IP를 ARP로 광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맥 주소에 이 IP가 있다라고 광고를 레이어 2에서 해주는 겁니다. 레이어 2 수준에서. 그래서 이제 얘는 같은 서버넷을 나가면 이제 접근할 수 없고요. 같은 서버넷 안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서버넷에서 접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해당 IP로 포트 포딩 해줘야겠죠. 네, 이제 쿠브 VIP를 설치를 하기 위한 사전 세팅인데 그냥 이거를 복사 붙여 넣기 해가지고 패치 쿠브 VIP YAML 뭐 이런 이름을 생성한 다음에 이렇게 탈로시티를 패치 MC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쿠브 API 서버의 IP 설정할 값을 여기다가 넣으셔야 되는데 당연히 라우터랑 같은 서버넷 안에서 마음대로 설정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IP가 겹치지 않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노드 IP, 해당 노드 IP에 넣어주면 되겠죠? 설치는 이제 이렇게 호스트 apply -f 하고 이 링크를 해주시면은 설치됩니다.
음, 이게, 잠깐만.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RABC라고 좀 권한 허용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도 약간 사전 세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먼저 해주신 다음에, 저희 데몬셋 매니페스트 파일 생성할 거예요. 데몬셋은 아까 설명 안 드렸죠. 얘도 이제 오브젝트 리소스의 일종인데, 얘는 이제 파드를 각 노드마다 한 개씩 배포해주는 그런 디플로이먼트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파일 여기, 이거 너무 깨알같아서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부러 생성하는 과정을 넣어놨는데, 이제 VIP. 요거는 아까 설정했던 요 쿠버 API 서버의 IP 설정할 값. 쿠버 API 서버라는 게 아까 그 아키텍처에 컨트롤 플레인 있던 API 서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는 이제 탈로스틸 겟 링크스 하면 이제 어떤 링크들이 뭐랄까 인터페이스들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들이 있는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하드웨어 어드레스가 같이 보여 저걸 링크를 하면은. 그래서 그 아이디를 찾아가지고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요. JQ라는 게 필요해가지고 없으면 설치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정 결과가 이렇게 되고요.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셔도 됩니다. 이거를. 물론 IP는 바꾸고 나서. 그래서 이 친구가 생성이 됐으면은 kubectl apply 마이너스 F 해가지고 파일 이름 해주면 되겠죠. 이걸 배포한 다음에 이제 쿠브 컨피그 파일 써야 되는데 이 .kube라는 파일은 이제 루트 디렉토리에 있고요. 루트 디렉토리에 뭐 숨겨진 파일 보게 해줘도 되고 뭐 cd 물결표 한 다음에 뭐 ls-a 해가지고 보셔도 되겠죠. 그 파일을 이렇게 아까 설정했던 API 서버의 IP를 넣어줍니다. 포트는 6443이고요. 그다음에 배포를 했으면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아무 쿠브스틸 명령어나 써보면은 지금 약간 요 IP로 가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컨트롤 플레인 노드 IP로 가야지 이 친구가 그 쿠브 API 서버가 받아가지고 이제 응답을 주는데 저희는 지금 쿠브 BIP로 이제 로드 밸런싱을 했기 때문에 얘로 보내도 명령이 잘 갑니다. 뭐 일반 서비스 리소스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건데 얘가 좀 뭐랄까 제일 핵심인 부분이죠. 왜냐면 나머지는 좀 와닿지 않으실 텐데 얘는 직접 배포해서 해보시면 좀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디플로이먼트로 배포를 할 거고요. 레플리카 하나, 뭐 테스트 엔진X라는 이름으로 컨테이너는 뭐 엔진X 써가지고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그냥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커맨드 창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디플로이먼트를 통해서 파드를 배포했으면은 이거에 접근할 서비스 리소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해주시면 서비스가 생성이 됩니다. 요 로드 밸런스 IP에 이제 원하는 IP, 물론 서버에서 같아야 됩니다. 원하는 IP를 넣어가지고 해보면 되겠죠. 저는 192.168.10.201로 했는데 이렇게 로드 밸런스를 만들고 나면 내 컴퓨터 물론 같은 서버넷에 있다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접속이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은 직접 해보시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머, 잘못. 그 밖에 이제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이제 신라 DB 설치를 해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이제 헬름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파일도 너무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매니페스트 파일들 너무 많아지면 수십 개가 되면 일일이 배포하고 하기가 귀찮겠죠. 그러면 이제 헬름이라는 걸 써가지고 묶어가지고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값 설정, values, 라멜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 헬름 배포 옵션 중에 이제 마이너스 values 해가지고 옵션들 좀 바꿔가지고 또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서비스 중에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가 좀 귀찮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뭐 카프카라든가 뭐 DB라든가 그런 애들은 저희가 배포를 그냥 하면은 뭔가 엄청나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 직접 설정해줘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오퍼레이터라는 친구를 통해서 배포를 합니다. 오퍼레이터는 이제 CRD라는 걸 쓰는데 아까 파드, 뭐 디플로이먼트 이런 게 이제 오브젝트, 리소스 뭐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걸 이제 커스텀해가지고 커스텀 리소스를 생성을 오퍼레이터 제공자 애들이 해줘요. 그래서 저희 CRD를 통해서 매니페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